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행정쟁송제도 보시죠. 이 전 시간에 했던 건 그냥 여러분 행정법에서 배우셨던 내용이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 사인이라고 그래요. 예. 왜 사인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자연이라고 안 하고,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 사인에는 일단 자연인 당연히 들어가고 법인이 들어가죠.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래서 그걸 포괄 하니까 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게 뭘 하죠? 이제 그걸 이제 행정 작용이라고 그러죠. 행정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주체가 행정 작용을 하는 데는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목적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크게 공익보 순서를 바꿀까? 질서유지. 그래서 이 공익보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목적 그러면 뭐 공익보호 질서유지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근데 이 행정 작용을 해가지고 이 사인이 이 권익 침해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권익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발생한 후 뭐가 그랬을까? 발생하기 전에 어떤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발생한 후에 어떤 굳이 않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작년인가 이게 작년 같은데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여기에 그 이제 일반 음식점 호프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식품위생법상 그 영업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식품 적객 영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휴게 음식점 영업이 있고, 일반 음식점 영업이 있고, 단란주점 영업, 유흥점 영업, 그리고 제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이런 이제 영업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업을 하려면, 뭐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 적객 영업 관련해서는 단란하고 유흥 같은 경우는 허가 받아요. 허가 받고 영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고하고 그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음식점, 그럼 우리 보통 식당 생각하는데 호프집도 그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프집 영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냥 가비라 갈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년 여름인가 저한테 온 것 같은데 올 여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작년 여름에 여기에서 이제 술을 팔았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앞에다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테이블 놔두고요. 손님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테이블에 그 A하고 B 서인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그 술을 주문해서 이제 먹었어. 먹는 과정에서 C라는 사람이 왔어. 근데 여잔데 그 여자들은 뭐 화장해버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술 주문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 누가 신고했나봐. 그래 경찰이 와가지고 그 미성년 주류 제공, 그러니까 정확히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 그 식품유통법에서 그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게 되면 그 영업정지 제한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딱 걸렸어. 그래 걸려가지고 걸린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깝긴 하지 이게 먼저 이제 A, B 두 명이 와가지고 술하고 안주 주문해서 먹고 그러고 이제 C가 와서 그냥 합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물론 이제 신분증을 검사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뭘 일일이 신분증 검사하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나이 먹은 것 같아. 그리고 뭐
뭐 A, B 이제 둘이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이제 술 팔았는데 신고한 놈이 나쁜 놈이죠. 안 그래? 술 판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신고한 놈이 나쁜 놈이야. 근데 누가 신고했을까? 옆집에서 신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이제 미성년 주로 제공으로 누구한테 걸렸다고요? 경찰한테. 정확히 이제 청소년하고 미성년은 좀 틀려요. 청소년하고 미성년. 그래서 오늘 날짜를 봐보죠. 지금 22년 오늘 며칠이지? 11월 13일인가? 예. 자 그러면 몇 년생이나 이게 2003년생? 2003년 11월 13일 생이 오늘로 성년이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 0시부터 성년이야 얘는. 예. 만 19세 성년 되니까. 근데 얘가 그 청소년을 벗어나는 시점은요. 예. 2022년 1월 1일 날 청소년 벗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미성년이 아닌 거 되는 거고. 예. 1월 1일자에 여기는 청소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이게. 그래서 여기 2003년생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까지 있겠죠. 근데 2001년부터 아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해가지고 올해 이제 1월 1일자로 얘들은 청소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프집 가서 술 마셔도 돼. 준이 안 걸려. 예. 근데 얘가 이제 성년이 되려고 그러면 오늘 날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란 말하고 미성년이란 말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뭐 청소년, 미성년 그렇지 뭐. 예. 그래서 어찌됐건 경찰에 이제 적발이 됐어. 예. 경찰이 적발되면요, 경찰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어디 이제 종로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쳐. 종로구. 예. 그래서 먼저 이게 서울 지방 그러면서 이 종로면 중앙지법이지. 예. 서울 중앙지법, 중앙지검. 예. 그래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제 사건을 송치합니다. 예. 맞죠? 중앙지검 관할이죠. 그래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제 사건을 송치하면 여기서 예, 검사가 예, 보통은 약식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예, 벌금을 냅니다. 예. 물론 여기 이제 기소 유예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여기 판사가 뭐 이제 그건 정식 기소됐을 때 이야기인데 예. 어쨌든 그 선고유예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사가 기소유예 할 수도 있어요. 예. 기소유예 할 수 있는데 그냥 기소했다 그러면 그 이제 벌금 내요. 이거. 예. 요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뭐냐면 이 종로구청장에게 이게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통보를 해요. 여기다. 예. 경찰 적발돼 가지고.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예. 여기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예. 영업 정지 처분. 예. 그래서 이 영업 정지 처분 하는 게 이게 지금 행정작용이잖아요. 행정작용이죠. 예. 목이 좀 이렇게 답답하세요? 어느 분이세요? 예. 목소리가 좀 크면은 다른 분들이 좀 피해가니까 작게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작용인데 이 영업정지 처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은요, 처분은 사전 통지를 해요. 이게. 그래서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에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예. 의견 제출. 예. 그러고 나서 의견 제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처분 통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전 통지하는 게 사전 통지해가지고 이제 의견 제출을 받는 게 그 사전적 행정구제예요. 사전적. 그래서 거기에 뭐 사전적 행정구제 해가지고 뭐 행정 절차, 뭐 청원, 옴부즈맨 제도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의견을 반영을 하겠죠. 의견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처분 통지를 해요. 그럼 이 처분에 이제 불복할 수 있겠죠. 그 불복하는 게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인 겁니다.
이 영업정지처분의 불복에서는 행정심판을 꼭 거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예, 거쳐야 된다. 이걸 이제 심판전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처분의 불복에서 반드시 심판 거치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뭐 취소처분. 그리고 뭐 징계처분이다. 뭐 국세부가처분이다. 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심판을 거치고 소송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나머지 처분들은 그냥 바로 소송 갈 수 있고 심판 거치고 소송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갑이 예,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 그럼 이 상태에서 행정사한테 왔다고 쳐봐. 행정사한테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심판하고 예. 그 다음에 뭐 기각되면 그때 이제 소송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변호사한테 바로 갔다고 쳐봐요. 변호사들은 뭐 심판 그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냥 바로 소송하자고 그러죠. 바로 소송. 예. 그래서 수임료 이제 적당히 받고 예. 그 적당히가 참 애매해요. 예. 그래서 적당히 받고 그냥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 하는 데는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예. 아, 그래 받아요. 예. 근데 변호사가 소송하면 500만 원이에요, 이건. 행정소송. 예. 그래서 500만 원 받고 부가세 하고 그리고 소송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복해서 심판 간다 그러면 보통 이제 100만 원 하고 그냥 청구서 써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끝내거든요. 근데 소송 간다 그러면은요. 대충 돈이 수임료 500에다 부가세 50. 거기다가 이 소송 비용이 있어요. 인지대 송달료. 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그 소가가 5천만 원이거든요. 예, 5천만 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인지대가 들어갑니다. 이게 20 얼마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송달료가 뭐 한 10만 원 정도 들고 대충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500만 원에다 50만 원에다 30만 원에다 580만 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심판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심판 먼저 해라 그래요. 심판 먼저 해라. 그래서 심판을 맡기기도 하는데요. 이 규모가 적으면은요. 처음에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이제 피해보려고 하는데요.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에이 감수하지. 예. 이제 본인이 뭐 행정심판 청구서 쓸 수 있는 능력 되면은 그냥 혼자 하겠죠. 예. 근데 뭐 누구한테 맡겨서 돈 들어간다 그러면 예, 규모가 적은 데는 감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제 상담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러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처분 사전통지 오면은 예, 이쪽은 벌금 나면 그냥 내라고 하고 처분 사전통지 오면은 그때 내가 의견 제출부터 해주겠다. 의견 제출. 그래서 그때 가지고 와라. 이제 그래요. 근데 이번 안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왔으면 제가 이제 의견 제출 해줬을 건데 별거 아니야 사실 이건.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처분 통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심판 청구하면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넣거든요. 처분 집행을 그 심판위원회 그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해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 받고 이제 그렇게 해줬을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안 와서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좀 해준 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호프집 같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게 주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에요. 주 이유가. 예. 우리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는 주 이유는 음주운전이죠. 예, 음주운전. 예. 여러 가지 근데 그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행정 주체. 예. 종로구청장 예, 행정 주체죠. 이제 행정 작용. 그러니까 이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게 예, 일단 어떤 여기 이제 질서유지 쪽이겠죠. 예. 그래서 요 그 영업질서 유지 요 이제 목적이겠고. 근데 이제 저 사인이 이제 공익지배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 절차, 의견 제출하고 또 뭐 청문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공익지배가 발생한 후에 하는 이제 구제제도. 그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행정 쟁송으로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행정 구제 제도는 자봐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그 행정작용 후 시정이나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경우에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권익의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절차다. 그리고 이 행정구제제도가 사전적 구제, 사후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전적 구제로 이제 행정 절차, 예, 이건 행정 절차법에서 배우죠. 예. 자, 청원, ombudsman 제도 이런 게 있다. 뭐 내용까지 뭐 다 올라가지 말고 그렇게 있다는 건 말아도요. 그리고 이제 사후적 구제제도로 해가지고 이 행정상 손해 전보제도하고요,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정상 손해 전보제도가 손해배상제도하고 손실보상제도가 있죠. 예. 그리고 행정쟁송제도로서 행정심판과 예, 행정소송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행정쟁송이 예,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행정심판은 이건 항고심판입니다. 우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예, 항고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항고쟁송은 뭐냐면요, 공권력 행사가 있고 거기에 불복하는 게 항고예요. 이게. 예. 그래서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 불복하는 게 이게 이제 항고쟁송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다 이게 이제 항고심판이고, 이 항고심판인 행정심판이 이렇게 이제 갈라져요. 취소심판, 그리고 무효 등 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이제 갈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은 이게 항고소송도 있고 당사자 소송도 있고 그리고 민중소송도 있고 그리고 기관소송도 있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행정심판도 갖다 붙이면이 뭐 당사자 심판, 민중심판, 기관심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당사자 심판에 있어요. 근데 뭐 민중심판, 기관심판 그런 거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예. 그래서 당사자 심판 같은 경우는 특별행정심판 쪽에서 있습니다. 이게. 그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경우는 당사자 심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이제 소송 종류 있다. 그리고 이 지금 항고소송, 요거 이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취소소송, 그리고 무효 등 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이제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심판의 종류,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의 종류, 예, 이 정도는 뭐 암기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행정쟁송 쪽을 봐봐. 85페이지. 예. 지금 11월, 12월이니까 제가 이쪽을 조금 해드리죠. 1, 2월 되면은 그냥 책 안 보고 그냥 샥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린 부분은 좀 암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예. 자, 쟁송은 법률관계의 형성,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국가기관이 유권적으로 이를 심리하고 판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해요. 그러니까 쟁송은 분쟁 해결 절차예요. 이게 분쟁 해결 절차. 예. 자, 그리고 거기 현행 그 행정쟁송제로서 이제 헌법에 이제 그렇게 있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예. 그래서 그 행정쟁송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일반 법원의 권한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고,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 소송 전에 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이런 영업정지처분에 불복을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 바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취소 청구,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전에 예. 취소 심판, 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심판은요, 예. 이 처분의 위법 부당을 다퉈요. 부당까지 다투는 겁니다. 근데 소송은요, 위법을 다퉈요. 위법.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건 그 상담 들어오면 왜 소송 전에 심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부당을 다투는 거다. 부당. 부당. 그리고 여기 행정심판위원회 하는 거고 이건 법원에 하는 거죠. 법원에. 그러니까 판정 기관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고 행정소송은 법원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1심 법원 있고 2심 법원 있고 3심 법원이 있겠죠. 근데 1심만 놓고 볼고 1심만. 행정소송이니까 행정법원이 돼야 되겠죠. 행정법원. 근데 서울만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 쪽은 행정법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어디야? 그 양재역쪽에 가면 서울 행정법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 거기다 해야 돼요. 근데 지방 쪽은 행정법원이 없다 보니까 그 지방법원 본원에 합니다. 지방법원 본원. 그래서 일단 이제 법원이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에 있어서는요. 비용이 안 들어가죠. 비용. 그러니까 그 행정사가 이제 심판 청구서 써준다. 그건 이제 뭐 서면 작성 비용이고 그건 그 위원회에 내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비용이 들죠.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 이게 30만 원 정도 이게 저런 사건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비용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받는 보수. 우리가 받는 거 한 돈 100만 원 받고요. 변호사한테 가면은 그 기본이 550이다 그러지. 그래서 요걸 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쪽으로 좀 이제 끌어들여야죠. 그리고 이제 그래요. 자, 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 기각을 했다. 그러면 그때 소송해라. 소송해라. 자, 그리고 이제 소송은 또 3심까지 있다. 3심까지. 이게 지금 1심이고 그다음에 또 뭐 기각되면 또 2심 있고 또 기각되면 3심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자, 넘어가요. 자, 거기 이제 행정쟁송의 종류. 거기에서 지금 5번에 제가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해놨는데 우리 여기 이제 행정쟁송의 이제 종류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정식, 약식, 항고, 당사자, 시심, 복심, 주관적, 객관적. 일단 이런 이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하고 약식 그리고 항고, 당사자 그리고 시심적, 복심적 그리고 주관적, 객관적.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그 정식하고 약식은요. 그 판정기관의 어떤 독립성과 그리고 심리 절차에 있어서 뭐 구두변론이 인정되는지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정식 약식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정기관의 중립성과 뭐 중립성이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심의 절차에 있어서 구두변론 요게 인정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정식이라고 그러고요. 약식은 이게 좀 미흡하다. 그랬을 때 약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송 같은 경우는요. 법원에서 지금 판정을 하죠. 그러니까 판정 기관은 어떤 중립성 내지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돼 있죠. 근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을 하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여기는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행정기관에 속한다. 그래서 그 판정기관의 중립성 보장이 좀 미흡하죠. 그리고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심리에 있어서요. 구두변론주의가 인정이 돼요. 근데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두변론 부분이 좀 미흡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라고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식쟁송은 판정기관이 쟁송 당사자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주의에 있고
그 심리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구두 변론이 보장되는 등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는 요건을 갖춘 쟁송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이고, 약식쟁송은 판정기간 또는 심리 절차 요건 중 일부가 결여된 쟁송이다. 그래서 심판은 약식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항고쟁송은 간단히 말하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유법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쟁송. 그리고 당사자쟁송은 행정법상 대등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의 법률관계 형성 정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그 해결을 구하는 쟁송. 그래서 우리 그 행정심판 관련해서 이제 특별행정심판 중에 토지 수용 재결과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이제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토지 등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수용을 하는데 먼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협의 절차. 자,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결 신청 청구를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재결 신청 청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한테 재결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재결을 신청하라는 청구, 이걸 이제 조속재결 청구라고 그러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요 사업시행자한테 여기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청구를 합니다. 재결 신청 청구, 순서가 그래요. 그러면 이 그 관토위,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이 관토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토지수용위원회가요, 국토교통부에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토위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 좀 정해져요. 어찌됐건 관토위에서 이제 이 재결하는 겁니다. 재결하는 것은 이 두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행성이에요. 당사자 행성,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재결의 불복이다.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여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토위에서는 이 재결 여기를 다투는 거거든요. 이거 재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의 신청은 이건 항고쟁송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행정심판이니까 여기는 당사자 심판구로고 여기를 항고심판 그래요. 항고심판. 자, 그리고 요 이의 신청의 불복이다. 물론 이 재결 자체의 불복일 때 바로 소송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보통 그치고 해요.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불복이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도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는 요 재결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고소송인 겁니다. 항고소송. 자, 근데 보상금을 다투는 거예요. 보상금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인 경우도 있고 당사자 소송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한꺼번에 다 이제 알아가지 마시고 큰 틀만 좀 알아도. 그래서 이 토지 수용 여기 이제 관련해서 어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수용할 수 있다. 그걸 수용하려고 그러면 사업인정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을 못하고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을 못하고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걸 재결 신청 청구 혹은 조속 재결 청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재결 신청을 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관토위에서 뭐 재결을 한다. 근데 그건 여기 이제 당사자 양성, 정확히는 당사자 심판 쪽입니다. 이게 예. 이거라고 하고 재결의 불복이 있을 때 이제 중토위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중토위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하는 거, 그게 지금 이제 항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결의 불복일 때 바로 소송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 거쳐서 소송할 수 있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행정 소송하는데 여기는 재결을 자체를 다투는 거, 그건 이제 항고 심판이 되는 거, 항고 소송이 되는 거고, 보상금을 다투는 것은 이건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보시자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항고쟁송, 당사쟁송. 그리고 자, 시심적, 복심적은 이게 그 당사자 쟁송이요, 시심적 쟁송이고요. 예, 항고쟁송이 복심적 쟁송인 겁니다. 예. 그래서 시심적 쟁송 봐봐. 행정법 관계의 형성이나 정보에 관한 1차적 행정작용 자체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는 경우 쟁송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재결 자체가 여기 지금 시심적 쟁송이라는 겁니다. 예, 재결 자체가 여기서는. 예. 자, 그리고 복심적 쟁송은 이미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유법부당을 다투어 이의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이다. 예, 그래서 항고 쟁송이 예당하고. 자, 그리고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쟁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사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구하는 쟁송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 이거잖아요. 예. 요건 주관적 쟁송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민중기관, 이게 이제 객관적 쟁송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객관적 쟁송은 행정의 적법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며 공익을 주된 보호 목적으로 하는 쟁송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자, 행정심판을 보자고.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심리 판정하는 쟁송 절차로서 약식쟁송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되고요. 자, 그리고 처분이나 부작위의 적법성이라는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당, 부당의 공익 문제도 판단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법 부당을 다투는 거야. 예. 그리고 예, 간이하고 신속한 처리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 절차에 의하는 등 약식쟁송이다. 알아두시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영업정지 처분의 불복에서 이제 행정 심판을 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 우리 그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에.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칙이 (60일) 이내에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원칙이. 예. 근데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길어져요. 길어져. 예. 그래서 법에는 5개월로 돼 있거든요. 5개월 이내에 이렇게 이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더 길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뭐 얼마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이런 어떤 그 기간 규정은 다 혼시 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빨리 끝나. 예. 그리고 여기는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예. 자, 행정소송. 법원, 즉 행정법원이 주체가 되어 행정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그래서 정치쟁송이고. 자, 여기는 법원이 판정기관이 되죠. 그리고 소송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법률 문제를 판단하는 대상으로 합니다. 예. 예. 여기서 이 처분 등 그려놨죠. 처분 등은 이 처분하고 이 재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이제 심판이 청구됐어요. 우리 행정심판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거의가 취소심판입니다. 예. 제가 그 8년 가까이 이제 행정사업을 하면서 행정심판 무수히 많이 해봤는데요. 무효등 확인 심판은 딱 한 번인가 해보고요. 의무형 심판은 몇 번 해본 것 같아. 예. 그리고 나머지 다 취소심판이야. 예. 그래서 거의가 이제 취소심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럼 그게 취소 심판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청구를 받아서 심리를 해서 예, 재결을 합니다. 재결. 그리고 이 재결에 이제 불복이 있을 때, 재결이 있을 때 행정소송할 수 있죠. 그건 취소소송 뭐라고 했죠? 취소소송. 예. 자, 취소소송의 대상은요. 여기 대상. 예. 대상은 예, 원칙은 이거예요. 영업정지 처분. 이걸 원처분이라고 그래요. 저걸 원처분. 예. 그래서 저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처분, 요걸 대상으로 합니다. 요 취소심판 청구 대상이 뭐라고요? 처분이죠. 영업정지 처분. 예. 자, 근데 이 재결 자체에 고유법이 있을 때, 예, 이 재결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분하고 재결 요걸 합쳐가지고 처분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처분 등은 이거예요. 처분 등. 예. 물론 이제 부작위도 행정심판 대상은 되죠. 예. 부작위는 뭐 이쪽이죠. 여기. 예. 그러니까 부작위도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은 됩니다. 예. 일단 뭐 처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처분 등 이렇게 말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가 제기되면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심리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판결을 한다 그러죠. 판결. 여기는 이제 재결, 판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재결 기간 말씀드렸잖아요. 예. 청구서 접수하고 60일 이내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장 접수하고 여기 이제 판결하는 데는 이제 원칙은 5개월인데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처분 등이 그거고. 그리고 소송은 심리 신중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구술 심리 절차에 의하는 등 정식 정성이다. 그러니까 여기 심리에 있어서 여기 보자고요. 예. 여기는 서면 심리를 원칙을 해요. 서면 심리. 예. 그리고 예. 구술 심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원칙이 되는 거다. 근데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여기는 이 구두변론주의예요. 예. 구술 심리, 구두변론. 예. 구두변론으로 간다. 예. 자, 그리고 넘어가요. 행정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의는 예, 뭐 여기 써진 대로 이대로 이제 외우셔도 되고요. 예, 약간 변형을 하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행정심판입니다. 예. 이건 외워야 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자, 그 이제 저 말이나 이 말은 똑같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처분 기타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오든지 일단 외워. 그리고 답안지에 쓸 수 있으면 써야 돼요. 그 쓸 타이밍은 이제 문제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심판은 예. 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죠. 행정청. 그러니까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까 그랬죠. 제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해가지고 표시까지 하는 거야. 의사 결정만 한다. 이건 의결기관이죠. 그렇죠?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예.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있죠. 그리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이게 행정청이에요. 예. 그래서 이 행정청이라는 요 이제 그 어떤 개념 뭐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행정 주체가 뭐고 뭐 행정 기관이 뭐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시고. 자, 그리고 이 법은 예, 법에 위반되는 거죠. 법에 적법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부당은 이건 공익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 공익에 합당하지 않은 거. 예. 그래서 요 지금 유법 부당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유법 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예. 그래서 유법 부당을 주장한다. 예. 자, 그리고 그 이제 처분이나 부작이다. 그러면 처분 개념도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라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나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거 다 외워야 돼 그거.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부작위. 예. 그래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자, 그리고 이 권익 침해를 당한 자가 있겠죠. 권익 침해를 당한 자. 예. 그 자가 청구인이 돼가지고 이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예. 행정심판위원회. 예. 여기가 뭐야? 판정기관이죠. 예. 이게 그 시정을 요구한다. 예. 자, 시정을 요구하는데, 자, 이런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요구한다. 할 수 있겠죠? 취소 변경 요구. 예. 자, 그리고 저 처분의 무효,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확인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효 등 확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 예. 자, 그리고 이 처분에는 이제 거부 처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 공권력 행사나 거부자 그랬잖아. 예. 그리고 그 이제 거부 처분이나 이제 부작위에 이제 불복을 해가지고 뭐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즉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거야. 예,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정을 요구한다는 게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게 있고 무효 등 확인을 요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거 있어요. 이게.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가 저렇게 되는 거야. 예, 취소심판, 무효동의 심판, 의무형심판 이렇게. 그래서 이 심판의는 이렇게 좀 외워놓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로 자 취소심판, 행정청의 유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그대로 외워요 이거 취소심판의.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무효동의 심판 봐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그래서 효력 유무 그러면 예, 무효, 유효, 실효 세 가지가 들어가요. 무효, 유효, 실효. 그리고 존재 여부는 존재, 부존재 이게. 그래서 이 무효 등 확인심판 종류가 5가지입니다. 무효 확인, 유효 확인, 실효 확인, 존재 확인, 부존재 확인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이게. 예. 자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고 의무형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유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의무형심판 되는 겁니다. 자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취소를 하겠습니다. 예. 좀 요건 지우고 이런 지금 취소 심판이나 무효동항 심판, 의무형 심판이 이렇게 청구가 됐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심리를 해가지고, 이건 그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심리라고 그래요. 예, 조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재결합니다.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판단하는 거다. 이런 말도 쉽나? 그래서 조사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게 이제 재결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재결의 종류는요, 예, 크게 이게 4가지로 갈라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각, 기, 인사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각하 재결이 있고요, 기각 재결이 있고, 인용 재결이 있고, 사정 재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갈라져. 예, 재결 종류는. 예. 각하 같은 경우는 청구 요건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요건 불비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걸 이제 각하 재결이라고 그래요. 기각은요, 청구가 이유 없다 이랬을 때 하는 게 기각이에요. 기각한다 그래. 예. 그리고 인용은 청구가 이유가 있어. 예. 그래서 그 청구 취지를 받아들인 게 이게 이제 인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정 재결은 뭐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되는데,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을 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 그랬을 때 이제 기각을 하는 재결이 이제 사정 재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냅두고 뭐 기각 인용 둘 중에 하나로 가자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기각률이요 90% 넘어요. 기각률이. 예. 그리고 이제 인용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뭐 10% 좀 더 된다고 그러던데 제가 보기엔 한 10% 되더라고. 그래서 기각당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 심판 그거 기각되는데 뭐 소송으로 하지 뭐 그러냐고 이제 그런 말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각되고 소송해 가지고 인용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 어찌됐건 이렇게 심판에 있어서 기각률이 한 90% 넘고 인용률이 한 10% 좀 안 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용을 했다고 치자고 인용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 취소 청구를 했는데 인용을 했다. 무효등 확인 청구를 했는데 인용을 했다. 그리고 예, 음행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행 청구라고 그래요. 이행 청구를 했는데 인용을 했다. 예. 그러면 여기는 봐봐. 예. 예. 처분 취소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분 변경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지금 있다는 것만 좀 알아도. 그래서 이 영업정지 처분 저기 보자고. 저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제 심판 청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인용을 했다고 쳐봐. 인용을. 예. 그러면 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면 전부 인용이죠. 다 취소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행정심판 해가지고 했으면 전부 인용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신분증 검사는 잘못은 있지만 예. 이 영업장이 바뀌잖아요, 바뀌야. 예. 바뀌고 기존에 성인 2명이 와서 술 먹고 있었고, 그리고 혼자 와가지고 그냥 합석해가지고 먹은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인용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처분 변경은요, 이거 뭐냐면 그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 영업정지 기간을 저거 3개월인데 뭐 45일로 줄여준다. 이런 게 이제 변경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처분 변경 명령은 뭐냐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종로구청장한테 야 영업정지 기간 너무 기니까 좀 이제 절반으로 깎아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인용하는 거죠. 인용. 예. 자, 그리고 이 무효등 확인 재결은 여기는 예, 무효 확인할 수 있고 유효 확인할 수 있고 실효 확인할 수 있고 존재, 부존재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그랬을 때 이게 5가지거든요. 예, 인용했으면 그래 무효다, 유효다, 실효다, 존재다, 부존재다 확인해 주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의무의 심판 청구됐어요. 예. 이건 뭘 신청을 했는데 행정처에서 거부를 하거나 부작위를 한 경우에 거기에 불복하는 거라고요. 예. 어떤 처분을 해달라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행 청구라고. 이행 청구. 자, 그러면 여기서 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예, 신청에 따른 처분해줘 버려. 예. 처분하고. 그리고 그 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 처분 명령. 그러니까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이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청한테 예,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처분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인용을 하게 되면 이런 재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재결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심판법 뒷부분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앞에서는 가볍게만 좀 보자고. 88페이지 취소심판에서 2번 봐봐. 자,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 취소, 처분 변경입니다. 예, 이걸 형성적 재결이라고 그래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인에게 명한다. 시키니까 이행적 재결 이렇게 말해요. 예. 자, 그리고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 확인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은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무효,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의무심판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그래요. 그래서 처분 재결은 처분을 하니까 행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되죠. 그래서 형성적. 처분 명령은 시키니까 이행재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형성적 재결. 그러니까 형성이란 말 의미는 뭐예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형성적 재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형성적 재결. 예. 자, 오늘 드린 자료 한번 봐봐요. 자, 이건 그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관련된 이제 청구서 샘플인데요.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됐어요. 누가 적발했죠? 경찰관이 적발을 했겠죠. 예. 그러면 여기도 예. 종로구에서 걸렸어. 종로구에서 걸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도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사건 송치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약식기소해서 벌금 나와요. 예. 그래서 먼저 예. 벌금 나와. 예. 보통 이게 먼저 나옵니다. 예. 먼저 나와요. 그리고 벌금이 나오는데요. 예. 참고로 좀 알아도 0.08 이상이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0.08부터 0.2까지가 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예요. 근데 이게 그 수치에 따라가요. 그래서 0.08이면은 500. 그리고 0.1 되잖아요. 600. 0.12 되잖아요. 7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벌금 액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예, 서울지방경찰청장 여기는 종로구청장 그랬죠. 예. 이 운전면허 이제 취소 처분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또 이제 사건을 이제 그 송부를 해줘요.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예,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예, 취소 처분. 그리고 과거에는요. 예. 우리 그 이제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면 이제 처분은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 처분 통지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처분은 사전 통지 안 하고, 예. 그냥 이제 그 이제 처분 통지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처분은 사전 통지를 현장에서 해. 현장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처분 통지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경찰한테 걸렸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먼저 불러요. 예. 보통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 담당 경찰관이 배정이 돼가지고 오라고 그래.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럼 가가지고 예.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그래요. 피신조서를 작성합니다. 예. 이게. 그리고 이제 피신조서 작성 전에 예. 이 사전 통지서를 주더라고 그냥. 예. 제가 이제 그 의뢰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전 통지서 주고 그리고 피신조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운전면허증을 줘요. 그러니까 그 본면허 해소하고 임시면허, 예. 40일간 임시면허입니다. 40일간 임시면허를 줘. 그러니까 적발될 때부터 면허가 취소된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알아도. 예.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면허증을 뺏겼다만 좀 그러나 뺏겼을 때 그때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40일 동안은 그래도 운전하라고 임시 운전면허증을 줘요. 40일간 운전하고 그 뒤에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겁니다. 40일이 지난 다음 날. 네.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이렇게 피신조서 작성하고 임시 운전면허 받아가지고 이제 옵니다. 예.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검찰로 송치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청으로 이렇게 넘기고 해가지고 이제 운전면허 이제 취소 처분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벌금에, 그러니까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이 벌금 나왔을 때 이 벌금에 불복하는 게 제가 지난주 강의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식재판 청구예요. 그리고 정식재판 결과에 불복일 때는 그때는 이제 항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그 불복 방법은 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이제 취소처분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취소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제일 많아 지금. 예.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청구서를 작성해서 이걸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일이에요. 청구서 작성해서 일로 보내는 거. 예. 그래서 이걸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제 우편으로 그렇게 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온라인 행정심판 그 이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자적으로 그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는 주로 서면으로 해요. 예. 그게 돈 받기가 좋거든. 전자적으로 하면은 좀 그렇더라고. 꼭 컴퓨터로 하니까요. 예. 아주 간단히 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돈을 더 안 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면으로 쫙 해서 보여주고 그냥 읽어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위원회에서 이제 청구서 받았죠. 예. 그러면 두 부 보내면은요, 한 부를 이제 요 피청구인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죠. 예. 그럼 피청구인이 이 답변서, 예. 요걸 이제 또 위원회에 보냅니다. 그 답변서 보낼 때도 이게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그냥 거기다 이제 그냥 하는 거고, 서면으로 보내면 이제 두 부 보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답변서 이제 그 부본이 이제 청구인에게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청구인이 이제 준비 서면 아니 그 보충 서면 낼 수 있고요. 예. 일단 이제 보충 서면 안 됐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청구서 답변서가 지금 위원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보고 심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서면 심리. 그리고 이제 구속심 신청을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이제 재결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한 60일 걸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같은 경우는요, 60일 안 걸려요. 한 4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좀 빨라, 이게. 예.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제기를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심판 청구서 서식은요, 교재 한번 봐봐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우리 행정심판법 시행 규칙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청구인 쓰는 란이 있고요. 대표자 등을 쓰는 란이 있고, 피청구인 있고, 소관행정심판위원회 있죠. 그리고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그리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후. 별도로 작성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불복 절차 고지 유무. 그리고 고지 내용, 증거 서류. 그리고 밑에 이제 연호리를 들어가고, 청구인 누구누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소관행정심판위원회 그 명칭을 그 이제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뭐 처리 절차가 이제 쭉 나와 있죠. 예. 자, 이건 이제 서식이고, 실제 그 청구서 쓸 때는 이걸 조금 그 수정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가 이제 그겁니다. 자, 일단 청구인, 자, 이름 이제 그 씁니다. 이름. 그리고 주소 쓰고,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내국인은 우리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가고, 애국인은 애국인 등록번호. 그러니까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 7번째 자리가 1, 2, 3, 4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애국인은 5, 6, 7, 8로 돼 있잖아, 이게. 그래서 그 우리 이제 등록번호 그 7번째 자리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애국인하고 내국인하고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전화번호 이제 쓰고, 예. 이 전화번호 여기 이제 써준 대로 이제 각종 그 통지들이 오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예,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은 그 빼버려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 이게 이제 경기도 남부경찰청장이 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안산 사건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산은 이제 경기도 남부잖아요. 예. 자, 그래서 경기도 남부 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고 소관행정심판위원회는 여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볼까요? 이 종로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불복한다. 그러면 이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이게 구청장이잖아요. 근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한다. 그러면 저 행정안전본부 소속청으로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 산하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중앙행정심판위로 가는 겁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예. 그래서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예.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인데 이제 처분 내용 보통 그렇게 쓰면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예.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피청구인이 예. 청구인에 대하여 한 몇 년, 몇 월, 며칠자 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이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경찰 조사받고 나중에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가 오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통지서 받은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은 통지서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취지 청구 이유는 이제 별지로 이렇게 작성한다고 써주고 그 뒤에 예. 별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예. 거기 2페이지, 3페이지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별지로 한 거예요. 예. 4페이지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행정청 그 불복 절차 고지 의무 이제 고지 있었음 그래.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불복 절차를 고지를 하면서 뭐 이의 신청 뭐 60일 이내 할 수 있고 행정 심판 90일 이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 청구 방법. 그게 이제 고지 내용이죠. 증거 서류 이건 이제 별도로 첨부한다 그래요. 별도로 첨부한부.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써주고 거기 이제 그 연호를 쓰고 제가 이제 그 영영해 놨는데 이제 그 연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청구인 누구 쓰고 서명 또는 인.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 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그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쓰는 별지인데요. 예. 이 앞에 여기 펴지고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청구 취지는 그렇게 써요. 취소심판이죠. 그래서 보통 그 행정심판 명칭을 위에다 좀 써줍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렇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몇 년 몇 월 며칠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취소한다 아니까 취소심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청구 이유 쓰는데 크게 이게 3단계예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유보 부당성 결론 이렇게 요 3단계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청구인한테 말 들어보고 쓰면 돼요. 말 들어보고. 예. 그래서 뭐 가족관계, 직업, 운전면허 취득,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전력. 예. 이건 말로 하기 좀 곤란하겠죠. 그렇잖아, 말로 하기. 예. 그래서 일정한 그 증거 서류를 가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봐봐, 4페이지. 그래서 가져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그런 이제 증거 서류 요걸 그 9번까지 쫙 가져라고 해야 돼요. 9번까지 이거. 그 10번하고 11번은 뭐 반성문 탄원서는 우리가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성문은 이제 본인 반성문이고 탄원서는 가족이라든가 지인들 그 탄원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탄원인 신분증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신분증 사본이 탄원인 신분증 사본이 같이 이제 첨부가 됩니다. 예. 가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증거 서류 내지 입증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데 기본입니다. 이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받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 운전 경력 증명서 이거 경찰서 가면 떼줘요. 그래서 운전 경력 증명서 그거 떼오라고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거 어디? 행정복지센터. 그냥 동사무소 그렇게. 동사무소 가서 떼면 되고. 자, 그리고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거 이제 직장이 있다. 그럼 재직증명서 있겠죠. 그럼 그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 같이 가져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자기 사업자 등록증 사본만 가져오면 돼. 예. 자,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확인서. 이건 은행 가서 떼요. 이건 이제 그 부채 있을 때, 부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부채가 있으니까 내가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빚 갚아야 된다. 이런 걸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진단서. 요건 이제 본인이나 가족이 이제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치료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진단서. 없으면 냅두고 있을 때. 예. 자, 그래서 요건 가져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성문 탄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써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반성문 본인한테 자필로 쓰라고. 그리고 탄원서는 이제 그 탄원인 누구인지 한 명 해가지고 말해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 써줘요.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 지인이다 그러면 지인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탄원 신분증 같이 이제 가져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반성문 탄원서는 오드로 하는 것보다는 자필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예. 그래서 자필로 해가지고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예. 뭐 쓰기 싫다 하면 빼고요. 예. 본인이 쓰기 싫다 하면 빼고. 예. 자,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고 우리가 이 사건 처분을 경유해서 봐봐. 운전면허 취득과 교통사고 법규 위반 전력. 이거 뭐 보면 나와 이거? 운전 경력 증명서 보면 쫙 나와 이거. 예. 뭐 가족관계 직업은 뭐 저기 뭐야 나머지 이거죠. 저기 주민등록부 등본이라든가 뭐 재직증명서 이런 거 보면 나오고. 그리고 음주운전 경위 이건 들어봐야 되겠죠. 아니 너 음주운전 왜 했냐.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포장해서 써주고.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제 어떻게 내려졌다 써주고. 그리고 이게 유법 부당 안 해도 유법 부당하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계법령을 먼저 간단히 좀 써줘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처분이 유법 부당한 이유로 이렇게 쭉 써줍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이제 도로교통법하고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간단히 넣어주고. 그리고 사실 음주운전 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유법 부당한 이유로 주로 이제 비례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정기본법에 그 비례원칙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조항을 좀 넣어줍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유법 부당한 이유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비례원칙 위반이다 가야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청구 인용은 뭐 당위성 이 정도만 쭉 써줘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성의 내용도 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반성문을 거기 이제 그 증거 서류를 해가지고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탄원서도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맺은 말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이제 해가지고 조금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걸로 맺은 말을 해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심판 청구서를 작성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맨 밑에 다시 이제 청구인 이름, 서명 또는 인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준 이렇게 해서 한 부 더 복사해가지고 두 부에서 예, 보냅니다. 예. 자, 아유 벌써 시간 많이 돼버렸네. 예? 예? 인용 가능성이요? 자, 0.08부터 0.1%까지다. 예. 그러면 그 직장 있고 그러면 예, 일부 인용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일부 인용 가능성. 일부 인용이라는 것은 취소 처분을 이걸 110일 정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수치가 0.08에서 0.1까지 이 아니다 그러면 예, 110일 정지로 변경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예. 근데 0.12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안 돼요. 예. 0.12 넘으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0.12까지는 그래도 좀 가망성이 있어요. 0.12까지는. 예. 근데 0.12 넘어가면 어렵고 요 사이면은요 한번 해볼 만해요. 예. 그래서 이 사이면은 110일 정지로 바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존재 이유 하시죠.